안녕하십니까. 인디솔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아, 늘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인기 있는 강사분 반도체 공학 관련해서 모스펫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분이 고전역학처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보고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모스펫 동작 원리를 설명하면서 수조에 있는 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소스가 되겠고 여기가 드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를 열면서 물이 이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전은 게이트 밸브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일정하게 이 물이 흐른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VDS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드레인하고 소스 간의 볼테이지가 증가하면은 ID도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과관인 것은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이미 물의 양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낙차가 그러니까 VDS에서 드레인 수조의 그 높이를 좀 더 깊게 높게 한다고 해도 ID 커런트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물을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모스펫 동작 원리를 이 고전역학처럼 해석을 하다니 이렇게 하면 뭐 초등학생들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고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뭐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나 또 관련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가서 중요한 엔지니어들이 될 텐데 이런 그 모스펫 동작 원리를 이렇게 물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대학생을 그냥 초등학생으로 취급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반도체를 공부한다면은 반도체는 반드시 에너지 밴드갭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밴드갭을 맨 처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중요성도 우리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PN 정션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모스펫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스펫을 이해하려면은 PN 정션의 동작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면 모스펫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 그 강사님의 PN 정션 그 강의를 한번 쭉 봤는데 좀 부족한 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PN 정션 역바이어스일 때 리키지 커런트에 흐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고 왜 리키지 커런트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결국은 모스펫에서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서브스트레이트와 역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리키지 커런트를 이제 역바이어스에 의한 리키지 커런트를 와 비유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을 배우기 전에는 반드시 PN 정션 동작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모스펫을 설명할 때 전에 배웠던 PN 정션의 역바이어스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수조를 설명하면서 이 모스펫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혀 반도체 공학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밴드갭이 뭔지 또는 PN 정션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반도체 공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밴드갭을 배우고 그 다음에 PN 정션을 배운 거를 근거로 해서 모스펫 동작 원리를 설명할 때, 리니어 리전이라는 뜻은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VDS를 증가하면 IDS, 그러니까 드레인 커런트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채널이 레지스터처럼 보이게 되고요.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늘 배웠던 V 이퀄 IR 지금 저는 이렇게 IDS는 GDS 곱하기 VDS 결국은 이게 V 이퀄 IR이라는 뜻입니다.
이 GDS는 컨덕턴스 얘기를 하는 거고 컨덕턴스는 레지스턴스의 역수니까 그래서 I는 R분의 V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VDS가 증가하면 IDS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리니어 리전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드레인 바이어스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커런트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전혀 여기서 역바이어스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VDS 플러스 바이어스가 증가하면은 그 플러스 바이어스 증가한 만큼 이렇게 리니어하게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리니어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니어 리전이 이제 쭉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는 그 점을 우리는 핀치업 지점이라고 하고 핀치업 지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게이트와 소스, 그다음에 게이트와 드레인의 전압차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먼저 이렇게 모스펫 설명할 때는 드레인의 N 플러스와 P substrate, 이게 지금 N 채널이기 때문에 P substrate 인버전으로 동작하겠죠. 는 PN 정션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PN 정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PN 정션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전압차도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5V를 걸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라운드 0V고 여기 5V를 걸었다면은 그리고 VTH는 0V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차는 5V,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전압차는 5V, 5V니까 0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전혀 이 게이트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전자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V 전압차만큼 이 전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세모꼴 이렇게 점점 전자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역삼각형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채널들이.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전압차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츄레이션 이전에서 점점 VDS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드레인 N 플러스와 P substrate 간의 역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5V를 걸었고 예를 들어서 7V다 그러면 7V, 6V, 5V 어디 이 지점에서 5V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5V 되는 지점이 이렇게 핀치업이 되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N 플러스에 플러스 바이어스 7V를 걸었고 여기는 5V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역바이어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역바이어스의 증가에 의해서 여기보다는 점점 회색 지역 디플리션 영역이 증가하는 것도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롱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좁은 숏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바이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는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그 역바이어스 커진 역바이어스에 의해서 여기서 핫 캐리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엘렉트릭 필드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전자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게 돼서 핫 캐리어, 핫 엘렉트론 에펙트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모스펫을 강의할 때 강사분들이 주의 깊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밴드 갭을 이제 이렇게 소스와 게이트와 드레인을 이렇게 소스와 게이트와 드레인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드레인 바이어스를 점점 증가하면서 여기 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필드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또 디플리전 영역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버전 영역에 의해서 여기 몰려 있는 전자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요 채널 부분, 요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N 지역으로 인버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 끝에 모여 있는 전자들이 이 강력한 이 필드를 느끼면서 드리프트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스펫을 설명을 해줘야지 물 수조를 비유해가면서 설명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학을 정통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스펫 동작 원리를 배울 때는 이 부분,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